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5급 적중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4월 시험이 어떻게 나는지 또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5월 시험도 한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또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시험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평이하고 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시험장에 참가하면서 그런 분위기들까지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잖아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한숨 쉬면서 다음에 봐야겠네 이런 눈빛으로 이런 분위기로 이제 시험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험 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모두 중간 정도인데 살짝 독해가 조금 어렵다는 이따 이제 같이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독해 1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독해 1부분에서 이제 빈칸을 채울 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각 문제들마다 하나둘씩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점수를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난이도의 어려움 없이 중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파트별로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듣기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들리는 대로 정답. 물론 조금 어려운 애들이 있죠. 살짝 어렵다면 동의어 묻는 문제, 거기서 또 살짝 어렵다면 보기에서 여러 가지가 출연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또 매번 시험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들리는 그대로인 정답인 아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어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문제들 오늘 좀 설명드릴 테니까 단순하게 의미가 이거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얘가 의미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랑 쓰이는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공부하신다면 그런 어휘 준비를 하신다면 그런 의미들이 독해 1파트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쓰기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어법적인 문제다 했던 거는 그냥 받자문 하나 정도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주, 술, 목, 부사어의 위치, 보어의 위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선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역시 어휘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휘가 특출나게 조금 많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같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괄적으로 4월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렸고요. 또 바로 이어서 5급 시험 문제, 5월달 시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그런 문제들을 풀이 통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매번 총평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이 페이지를 항상 또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문제는 변하지만 유형이라든지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의 총평을 연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페이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저거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기시고 다음 문제 풀이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라면 저런 패턴으로 저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예,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면 이번 시험 쉬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리 일치형 문제입니다. 소리 일치형 문제라는 것은 정말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것인데요. 조금 소리 일치형 문제이지만 또 어려운 것이 이름절의 어떤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름절의 한자를 딱 들려주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으시오 이런 것들은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리는 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추론형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데 또 심지어 어떨 때에는 막 7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실시엔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으냐면 정말 그냥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소리를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본문과 보기를 병을 보면서 정확하게 읽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을 반드시 시험 보기 직전 한 일주일 전 아니면 좀 저는 한자가 많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2주 전 해서 이 1300개의 단어가 정리되어 있는 전 단어장 정리는 아마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쭉 읽으시면서 소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추론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추론형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기를
봤을 때 뭐야? 왜 상급 단어가 보이지? 왜 4급 단어가 보이지? 이런 것들입니다. 절대로 상급 단어 그대로 들려주고 4급 단어 그대로 들려주고 정답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것은 3급 수준의 문제거나 4급 수준의 문제겠죠. 이 추론형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관련 어휘를 들려줍니다. 5급 수준으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런 관련 어휘 들려줬으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인물 아니면 장소 아니면 직업 아니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답으로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추론시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 장소나 인물 관련 어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에 4급 어휘가 거의 반반 정도로 섞여 있기 때문에 4급 어휘가 눈에 띄인다고 여러분들 예스 이거야 너무 쉽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보기에 4급 어휘가 좀 많이 보이면 이거는 그대로 떠먹여주기보다는 나한테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관련 어휘를 답으로 잘 정리하시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A, B, C, D 보기에서 어떡하지? A도 들렸네? B도 들렸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되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남녀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나는 별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여자가 아니야 나는 하트가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들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돼요. 별? 이건 남자의 생각이네. 하트? 이건 여자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꼭 들으셔야겠죠. 다음 중 남자의 생각은 그럼 얘가 답이고요. 다음 중 여자의 생각은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들릴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는 그런 요령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IBT와 PBT가 조금 더 갈리게 되죠. IBT 친구는 좀 메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으로 약속해 줘야 돼요.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좀 메모를 남긴다든지 해서 구분을 좀 해두시고 PBT 친구들 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글씨를 쓰면서 정리하면서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10분 활용하셔서 문제를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출제 요령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같이 한번 문제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 문제들의 유형입니다. 어떻게 나오길래 선생님이 저게 나오면 가장 쉽고 아까 제가 또 어떻게 문제 풀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고마워 너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문제 푸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문제 유형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자말 볼까요? 라오지야 실례합니다. 请问 저 말씀 좀 였겠는데요. 这趟地铁 이번 열차 지하철이 能到东直门吗? 똥줄면이라는 그 역에 도착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你需要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坐到 어디까지 타래요? 下一站 다음 역까지 타신 다음에 换乘은 갈아타는 거죠. 무엇으로 갈아타라? 2号线 2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남자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남자는 建议女的怎么做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건의했느냐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해 왔어요. 뿅!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下一站换乘2号线 요거 의미적으로 做到부터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做到下一站换乘2号线 이게 지금 들린 부분이죠? 요거 듣고 정답이 뭐였냐면 在下一站换乘 다음 역에서 갈아타세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더라도 下一站 들리죠? 그 다음에 환청도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얘였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문제는 정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 소리 들렸는데 그래서 정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고마워 너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 더 맛볼까요? 这个汤太酸了. 이 국이 너무 시큼시큼하다. 你把醋放多了吧. 이醋는 식초죠. 그래서 너 식초를 放多了吧. 많이 넣었지. 너 식초 많이 넣은 거지. 라고 이제 추측해서 얘기했는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这是我的拿手菜. 이 拿手菜는 손에 잘 익숙해진 요리.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만드는 요리, 솜씨 있는 요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내가 제일 잘 만드는 요리인데 말이야. 叫酸辣汤. 제가 좋아하는 酸辣汤이네요. 酸辣汤이라고 해. 酸一点 조금 시큼해야지 비로소 好喝呢 맛있는 거란 말이야. 너 이제 맛도 모르고 이게 시큼시큼해야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女的觉得那个汤怎么样? 여자는 그 국이 어떠냐라는 이 질문인데요. 역시 정답 포인트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었어요. 太酸了
뭐라고요? 타이 酸러. 물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다라는 단어 4급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타이 酸러 듣자마자 정답 무엇이냐면 타이 酸러. 굉장히 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정답이 문제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문제죠. 제가 지금 되게 재밌고 쉬운 이런 문제들을 뽑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출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물론 최근 시험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겠지만 단어장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읽어두시고 소리에 대한 어떤 구멍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든 다 들려줘. 내가 정답 다 맞춰볼 테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단어장 읽으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셔서 시험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런 문제만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또 다른 유형도 나오잖아요. 다른 유형은 보도록 할게요.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들리는 문제 유형입니다. 몇 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살짝 뽑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我把小区税务局要用的文件落在办公室了. 자, 내용 보시면 나는 뭐를 오후에 어디에 가서税务局 하면 세무국이죠. 세무국에 가서 要用的 써야 하는 원件, 문서를 落在는 어디에 빠뜨리다, 어디에 두고 오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두고 왔냐면 办公室니까 사무실에 두고 왔대요. 큰일 났네요. 세무서에서 써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我带电子版了. 내가 여기서 전자판, 전자 버전이라는 거는 바로 디지털 파일 형태, 파일로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附近 근처에 뭐가 있다? 打印店 하면 인쇄안을 출력하는 장소죠. 출력하는 곳이 있으니 우리 뭐 해도 괜찮다? 再打一份 해서 다시 한 부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보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기 속에 뭐가 있었냐면 税务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打印店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소리 듣고 나서 税务局라고 얘를 듣자마자 정답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죠. 만약에 문제가 남자는 오후에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답이 税务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인쇄, 출력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打印店 얘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죠. 그리고 정말 악마 같은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기 하나 더 첨가해 볼게요. 办公室 사무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남자는 사무실을 那在哪了? 어디에다 빠뜨렸느냐? 그러면은 어디예요? 办公室 사무실이 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경우는 가장 먼저 나와서 아니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거는 B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메모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문제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男的下午打算去哪? 남자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해서 남자의 말 속에 아까 소개했던 그 장소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아까 남자가 我把下午去税务局 해서 내가 오후에 세무국에 가서 해서 세무국에 갈 거야 라고 이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소리 때문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税务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가 들을 때는 메모 남기고 문제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다 라는 이런 요령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서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추론형 문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거야 라기보다는 가기 싫은데 말이지 어쩌지? 그러면 그 남자의 어투는 거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이런 마음을 굉장히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듣고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라든지 마음을 잘 읽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怎么养只宠物吧?宠物는 애완동물이죠. 야, 우리 애완동물 기르자. 그랬더니 여자가 养宠物, 애완동물 기르면 会有 뭐가 있을 수 있다? 很多操心的事情. 되게 신경 걸 쓰이는, 되게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인데 그때 이 남자가 咱们可以一起照顾它. 야, 우리가 같이 돌보면 되잖아. 게다가 또 넌 뭐 할 수 있다?培养, 좀 길러줄 수 있다. 뭘 기를 수 있냐면 딸의 对小动物的 작은 동물에 대한愛心, 사랑하는 마음도 길러줄 수 있잖니? 라고 이렇게 남자가 조금 자기가 기르고 싶나 봐. 그래서 여자를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르자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이제 아예 거절하지 못하고 我再考虑吧. 내가 다시 좀 고려 좀 해볼게.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대화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접했던 문제들은 지금 딱 봐도 딸 얘기 나오고 집에서 같이 기르자 그러죠. 그럼 이러면 우선은 관계를 묻는 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래서 이제 보기에 보면 뭐 회사 동료 관계다, 아니면 학교의 스승과 제자 관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후치 부부 사이다. 그럼 정답이 후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자의 이런 어투, 말투를 들은 다음에 여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女的是什么态度? 여자는 어떤 태도인가요? 해서 여자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보기 보시면 还在犹豫, 정답이 A가 되겠네요. 자, 어떤 부분 때문이죠? 밑에 보시면 再考虑考虑봐, 다시 고려해보자.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고려 중이야, 아직 주저하고 있어, 선택하지 못했어 라는 A를 답으로 고르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틀릴 부분이 두 가지네요. 우선은 여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답을 못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여유라는 이 단어를 모른다면,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아무리 거리를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공부라든지, 두 번째, 거리로 나오면 요유한 거구나 라고, 이걸 동의어로 이렇게 시험에 내는구나 라고 짝꿍으로 같이 기억하는 이런 연습이나 이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뒤에 두 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저런 거 나오면 내가 시험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실 건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이거 들렸으니까 이게 정답이지 라는 이런 소리 출력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하시고, 또 그런 거 준비하시다 보면 어휘 실력도 쑥쑥쑥 또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잘 풀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읽기 공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독해로 갈 건데요. 오늘은 독해 1부분에서 어휘 관련 공부, 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독해한테만 살짝 좀 점수를 줬어요. 왜냐하면 독해 1부분에서 이제 빈칸 단어를 선택할 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넣어놓긴 했지만 완벽히 똑같이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 정답과 연관되어지는 주요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整个工程 전체 공사, 어떤 과정이, 그 다음 46번러 40天인데 40일 동안 동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동사라는 것의 힌트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답 찾는 키워드는 뒤에 시간이 올 수 있는 동사를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존재하다, 중복되다, 지속되다, 달성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5급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 持续 다음에 뭐가 온다? 시간이 온다. 3년 동안 지속되었다. 5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속하다라는 持续가 대표적으로 시간을 목적으로 갖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거는 답으로 잘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어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 주변 어휘에 대한 공부를 살짝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존재는요, 존재하다인데 이건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외계인은 존재하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이럴 때 바로 이 존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아직도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런 목적어들이 오게 되겠죠. 좀 예를 들면 하이디, 바닷속에, 바다의 바닥, 그다음 바다의 끝, 해저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우선 짝꿍 단어로 보면 존재의 생명이 존재하다 이고요. 또 시험용이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훨씬 더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원티, 문제죠.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원티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대상이 뒤에 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외계인은 있어, 존재한다고 이럴 때는요, 여우를 쓰는 게 아니고 존재의 외신런이라고 하는 거죠. 바깥별 사람, 이 세상엔 아직도 외계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존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후가 나왔는데요. 중복이란 단어, 예를 들면 의미, 뜻이 중복되었다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옆에 있는 반fu, 반복이에요. 중복하고 반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반복부터 보도록 할게요. 반fu练习, 반복적으로 연습했다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정도 소리를 내야 돼요. 이 정도의 옥탑을. 근데 오늘 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소리로는 무대에 올라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을 하겠죠. 이렇게 연습은 했어요. 반복적으로. 하지만 까지 가지는 못했죠.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냐면 이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거듭해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항상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닌 상황. 이럴 때 바로 반프라는 걸 쓰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했죠. 하지만 결과가 완전 똑같진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거듭 재차 다시 했다. 이게 바로 반복이에요. 근데 중복은요, 완전 똑같아야 돼요. 완전 똑같은 것이 다시 한번 출현하다. 이게 바로 중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 글 속에 아니면 이 문장 속에 这个句子里面 많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요重复的. 그래서 要删除 마땅히 삭제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물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중복이고요. 그래서 의미, 뜻이 중복되어지다. 이거 똑같진 않지만 거듭 재차 그 동작을 했다. 이럴 때는 反复 이걸 쓰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다음 세 번째 持续는 아까 말씀드렸듯 뒤에 뭐가 온다고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这场雨 이번 비는 持续了3天 3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온다면 持续 얘가 정답이고 어순별에서도 얼마나 좋아하니까 持续 다음에 시간을 넣는다라고 꼭 메모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청인데요. 제가 이제 매달 시험을 보는데 보통은 나청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아닌데 이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조금 저 스스로도 많이 낯설었어요. 보통은 따오다, 나따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오죠. 나따오는 추상적으로 어떤 목표, 어떤 수치 이런 것들에 이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나청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달성하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이 나청러 1억을 달성시켰다 라든지 아니면 달성했다, 목표 수량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목표 수량 아니면 구체적인 수량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단어를 공부시키느라고 조금 이렇게 길게 어렵게 강의를 한 거지 사실 빈칸 자리는요. 보세요 여러분. 뒤에 뿅 뭐가 있습니까? 시간. 그래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이는 뭐밖에 없다? 持续. 정답 그래서 持续. 이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7번 자리. 전체 공사는 40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工程师, 이 엔지니어가 在뭐 할 때요? 接受는 받아들이다, 접수할 때죠. 47번을 받아들일 때 말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동사 接受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목적으로서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죠. 역시 어휘만 알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A는 기념, 두 번째 자유방은 인터뷰, 세 번째 지종은 집중, 마지막에 카명은 뭐 찾아뵙다, 방문하다. 그래서 단어 의미만 알아도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바로 무엇입니까? 인터뷰를 받아들일 때 정답 그래서 자유방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 아까도 말했지만 매달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딱 보다 보니까 어머 저거 중요한데 어머 저거 저기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단어 공부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찐이에는 얘가 99번 단어 장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엄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어디로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문 연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찐예는 기념하다로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날 일자를 붙이게 되면 찐예일 바로 기념일이 될 테고요. 그 다음 为了纪念 기념하기 위해서 合影了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해서 이런 패턴으로도 우리가 많이 장문 때문에 연습을 시키죠. 또 合影이라는 이 단어도 얼마나 99번에서 좋아합니까? 그래서 같이 세트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방은 인터뷰하다 인데 이 채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또 제가 한자를 많이 설명하는 거를 또 아실 테고 혹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 이게 손톱 조자죠. 손이에요. 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는 어떤 열매를 이렇게 채집하다라는 채집 채자입니다. 왜 인터뷰에 이 채집 채자가 있냐면 인터뷰는 왜 가는 거예요? A군에게 B양에게 아니 어떤 전문가에게 뭔가 정보를 캐려고 아니 어떤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려고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채집체에다가 방문하다 할 때 방자가 들어서 바로 이 자유방이 인터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터뷰는 뒤에 사람 목적어를 갖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네요. 누구를 인터뷰하다. 그래서 스타를 인터뷰하다로서 단어로도 나왔었고 자유방이란 단어로도 그리고 이 스타를 인터뷰하는 그림 장문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짝꿍으로 같이 암기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를 받다 할 때도 접수라
接受라는 接受하고 짝꿍이 된다. 독해 1 때문에 지금 같이 암기하시면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지종은 집중하다인데요. 에너지를 집중하다 이제 쓰이는데 저 찡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인가요? 제가 지금 아주 밝은 강의실 안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뭐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 찡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사람에게는 두 군데에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선생님은 에너지가 넘쳐 보이나요? 좀 에너지가 많이 방전되고 없어 보이나요? 네, 넘쳐 보이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 보이네요.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精神,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体力, 체력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이 찡리이고 도금하면 이제 막 정력인데 그런 정력이 아니고요. 사람의 원기, 기력,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외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바로 이 찡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하다 할 때 바로 이 단어 집중하고 짝꿍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럴 수도 있죠. 把精神, 정신을 集中在 어디에 집중시킨다? 研究上, 연구에 집중하다. 이런 식으로 또 정신하고 함께 또 짝꿍이 되어서 그리고 어디에 집중시키는지 뒤에 장소명사가 와서 이런 식으로 장문이나 어순별에 또 많이 출연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칸왕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매달 시험 보니까 자꾸 한 3번째 얘기했나요? 뚜이부치야. 죄송합니다. 저번 달인지 저저번 달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근 시험에 또 아들인지 며느리 아니면 딸인지 사위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다, 부모님을 찾아뵙다 라고 쓰셔야 되는데 막상 한국어로는 알겠는데 그걸 중국어로 툭 꺼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카왕 부모를 안 외워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자신 있게 카왕 부모라고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카왕은 찾아뵙다로서 보통은 이제 물론 뭐 친구들끼리도 쓴 거하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은 어감 자체가 부모님,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약자들을 찾아뵐 때 그래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환자예요. 환자들을 찾아가다 할 때도 카왕 빙란 해서 칸왕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왜 얘가 정답이었습니까? 앞에 接受, 봤다. 뭘 봤다? 인터뷰를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자이팡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로 가볼게요. 바로 이 마지막 자리가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이것도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제가 저 정답이 되는 부분은 잠깐 해석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좀 해볼게요. 그들 속에는 아주 많은 애들이 메이오버 못했다, 찡리구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가가호호 모든 집들의 앞에 다 뭐가 있다? 눈사람을 48번 하는 그런 광경, 모습이 있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자리는 눈사람을 뭐 하는지 그걸 더불어 찾는 거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사람을 또이 쌌다. 두 번째, 눈사람을 굴리다. 세 번째, 눈사람을 까이, 짓다. 마지막, 눈사람을 빠이, 놓다, 두다, 진열하다. 자, 정답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출제한 이분께 우선은 박수를 쳐드려야겠죠. 싱쿨러. 총밍아. 정말 똑똑하다.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왜냐면 저도 이게 보면서 한국 애들이 학생들이 분명히 이렇게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애들이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우선 정답은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뭐냐면 눈사람이에요. 그럼 눈사람은요. 눈을 이렇게 굴린다고 해서 눈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눈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눈을 굴려서 눈공을 만든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뿅 올려야지 그래야지 눈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가 1층 상자가 있고 2층 상자를 뿅 올리고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동그라미를 뿅 올리고 이것이 또이꾼 까이 빠이 중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또이가 되겠죠. 위로 쌌다.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또이가 되는 거죠. 예전 시험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볼게요. 또이져 쌓여져 있다. 약간의 무향 나무 상자들이 앞쪽에 빈칸되어 있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자들이 위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도 똑같은 맥락으로 정답이 A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위로 이렇게 쌓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양사로서 쌓여있기 때문에 양사로서 무더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 무더기에 나뭇가지, 그때 친구가 나무 조각
조각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 가가지고 그 작업실 안쪽에 한 땡땡에 나뭇가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한 무더기라는 또이가 그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이는 두 가지, 무더기란 뜻과 쌌다란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보신 분은 여기 정답 있네 하고 이미 답을 찾았을 것 같은데요. 눈사람을 만들다 할 때도 중국인들은 쌌다라는 또이를 쓴다라는 거 오늘 드디어 이제 배우게 되었으니까 머릿속에 같이 쏙쏙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언제 쓰이는 것이냐? 왠지 우리는 눈사람을 굴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저만 아나요? 이런 노래 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노래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눈사람을 굴려서라고 안 했어요. 그죠? 눈을 굴려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굴리는 거고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에는 이렇게 쌌다라는 또이를 씁니다. 그래서 구는요. 굴리는 것인데 이 노래에 또 굉장히 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은 지금 제 위로 눈이 온다고 뭔가 특수효과가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내립니다. 그럼 눈 굴려보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내리는 눈을 우리가 굴릴 수는 없는 거죠. 굴리는 건 동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눈을 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린다고 합니다. 쉐초 눈공을 굴리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내리고 눈공을 굴리고 그리고 눈사람은 쌓고. 어이구 복잡해라. 하지만 그분들이 아는 거죠. 너 이거 복잡해서 평소 공부 안 했지? 틀려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이 짝꿍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밖에도 구는요,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혼자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뭔가 욕할 때, 싸울 때 자주 했던 말인데 우리 좀 눈에 좀 걸리적거리고 꼴보기 싫고 내 앞에 사라졌으면 하는 친구한테 아니면 그런 대상한테 뭐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꺼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굴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꺼져에 상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이지는 통돌이 세탁기라면 군통 시이지 그러면 바로 드럼 세탁기가 됩니다. 이 밖에도 시터 돌덩어리가 곤샤라일러 떼굴떼굴 굴러 내려왔다. 이렇게 정말 구르는 동작을 곤이라고 하고 눈을 굴릴 때 눈공을 굴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까이는 건물을 짓다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까이 방즈이고요. 집을 짓다. 이 밖에도 까이가 덥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덥다 가리다. 어우 더워 이게 아니에요. 덥다 가리다. 그래서 까이즈가 뚜껑인데 그럼 약간 또 파생해서 까이판이 뭐겠어요? 까이판. 그렇죠. 덮는 밥이기 때문에 덮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까이는 건물을 짓다와 덮다 가리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바이는 두다 놓다인데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지 않고 아래에 내려놓다. 이거는 팡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 가시면 그 진열장에 많은 물건들이 놓여져 있죠. 근데 걔네들은 뭔가 계획이나 의도가 있죠, 여러분. 유통기한 순서, 잘 팔리는 것, 안 팔리는 것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열장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런히 잘 진열하다. 두다, 놓다. 그게 바로 바이예요. 팡 그냥 의도 없이 이렇게 아래에 놓는다라는 개념이라면 바이는 이런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만 쓰거나 혹은 바이팡 같이 써도 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진열하다, 가지런히 잘 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는 후어지아하고 많이 씁니다. 후어지아가 물건을 놓는 장, 그래서 진열장입니다. 진열장 위에 가지런히 두다 할 때 바이팡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는 손사래를 치다, 손을 흔들다 할 때 바이바이쇼, 바이바이쇼 이렇게 이제 짝꿍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개의 문제 중에서 그냥 단순히 얘 해석이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과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평소 공부를 했어야지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아이, 그런 애들을 지금 한번 골라가지고 정리해드렸어요.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선생님 더 해줘요. 너무 재밌네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시기가 없지만 벌써 한 강의가 30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번 제가 적중특강을 찍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만해야 되나?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쪽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듯 검색창에다가 김미나 HSK, 파고다 HSK 5급 치면 관련 영상이 엄청 많고 그런 영상들마다 모두 기출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또 시간 내실 때 공부하시면서 또 실력을 쌓으시면 좋겠죠. 좀 살짝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1부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쓰기로 가도록 할게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험에 이 어법은 꼭 기억해야 돼 라는 그런 어법 문제는 많이 없다 그랬죠. 어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알면 또 쉽게 풀 수 있고 어휘를 모르면 또 헤매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많았어요. 그냥 구조는 중국어 기본 구조, 주, 술, 목, 뭐 부사어의 위치, 보어의 위치 요 정도 선에서만 좀 나오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끄미는 끄가 창끄 할 때 끄 다 아시죠? 가수죠. 미는 미혹하고 꽃이다인데 미가 팬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수를 좋아하는 그 광팬들을 바로 끄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가수를 좋아하는 끄미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운동팀 중에서도 축구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오미라고 하는 거지겠죠? 그래서 이 미 중에서 요 두 개의 미, 끄미하고 지오미 요 두 종류의 사례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젠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줄가 있다고 똑바로 줄곧 내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젠즈는 그야말로 실로인데 어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랑 함께 있으니 그야말로 천국이야. 여긴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아. 연기를 좀 해봤는데 역시 발언기였죠? 아무튼 지은주는 좋다 나쁘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오버해서 과장해서 그야말로 너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미남이다, 미녀다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할 때 쓰이는 아인데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라는 것은 어디 앞에 위치가 되겠습니까? 네, 수로 앞에 위치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본인이 HSK 고수인지 하수인지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본인이 만약 눈이 펑쾅에 가 있다. 그럼 미안합니다. 당신 아직 하수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 펑쾅에 눈을 두면서 저거 뭐야? 저거 무슨 뜻이야? 난 저것 때문에 망했어. 이러고서는 정말 하수예요. 근데 고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타이하고 러가 보이는 거죠. 정도부사. 이 정도부사 매우 굉장히류는 어디 앞에 옵니까? 형용사나 심리동사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소보다 수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에는 딱 봐도 명사 앞에 오는 관역어들이죠. 그 몇몇에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그러면 지금 어휘 정리를 쭉 했더니 위치가 쪽쪽쪽 보이네요. 우선 항상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수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땡땡이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네, 타이 펑쾅러는 완전 광적이다. 완전 뭐 실성했다. 미쳤다. 좀 센 말 같아가지고 많이 아껴놨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해석을 몰라도 얘가 지금 수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누가 완전히 실성하고 미쳤겠어요? 네,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 누구예요? 맨 앞에 있었던 끔이고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엔주를 해석도 해석이지만 뭘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부사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부사니까 어디 앞에? 네, 수로 앞에. 그래서 해석을 혹시 몰라도요. 얘는 명사 앞에 오는 말이니까 여기로 가고 지엔주는 부사니까 얘 앞에 놓이고 이렇다면 정답이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답 문장 보면 나시의 끔이 그 몇몇의 가수 팬들은 그야말로 진짜 완전 어떻게 됐다? 펑쾅러 미쳤어요. 실성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대단해요. 네, 물론 나쁘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 열광적이에요. 이런 느낌을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고 어떤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펑쾅 몰랐어도 타일러가 수로인 거 알려줬다. 그 다음 이거는 지엔주는 그야말로 실로라는 부사인 걸 외워야 된다. 그리고 미 중에 끔이랑 주미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어휘적인 요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빼이가 딱 보이네요. 근데 이제 빼이자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빼이 다음에 명사에 의해서 수로 당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찾을 거는 이 수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누구에게 뭘 당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빼이 같은 경우에는 내 지갑은 도둑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했어. 하고 꼭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건 당연히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갑 도둑 맞았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빼이 다음에 혹시 명사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넘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단어들의 해석과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는 팡하는 방 아니죠? 한자를 찬찬히 잘 보시면 요거 팡은 팡파 할 때 그 네모방자 다 아시는 거고 요게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끊어보시면 위에 뭐가 있어요? 편안할 안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도금해 보시면
방안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할 때 그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빼이 다음에 이미 리더, 사장 뭐 이런 이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요. 다음 나타오는요. 또 타오를 보시면 그럼 또 망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이런 지시대명사는 양사와 함께 누굴 꾸밉니까? 명사를 꾸밉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라면 타오의 해석이 굳이 안 됐을지라도 얘를 어디에 놔야지? 명사 앞에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르는 누가 봐도 동사 뒤 아니면 문장 맨 마지막이고 마지막에否定은 도금해볼까요? 부정하다. 역시 얘도否定이긴 하지만 위에 부, 정하의 정 이렇게 보시면 부정하다라고 금세 도금하면서 의미 파악까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로는 무엇이에요? 방안. 부정 중에 여러분 생각에도 이다 하다를 붙일 수 있는 수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부정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정당한 겁니까? 이게 개사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앞에 오잖아요. 네, 리더, 사장님에게 부정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요? 그 방안이요. 그리고 러는 맨 마지막에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빼이점은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같이 보시면 나 더 방안, 그 방안은 被领导 사장님에 의해서 否定了 부정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우선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결국엔 숫자문이에요. 결국엔 숫자문. 그렇다면 A는 B다인데 자 우리 5급 수업을 들은 분들이 시 관련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1대 100 이야기일 겁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는 1대 100이란 이야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기억하시라고 만들어 봤어요. 뭐 어법 용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1대 100은 뭐냐면 숫자문에서 주어는 확실한 한 가지의 대상이며 목적어는 성질로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괜찮죠? 근데 거꾸로 해볼게요.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다. 이것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어야 돼요. 그 이유는 비둘기는 하나죠. 근데 평화의 상징물은 비둘기일 수도 있지만 미소, 악수, 포옹, 아니면 어떤 장소, 어떤 행동, 아니면 어떤 뭐 마크, 심볼 다양한 애들이 평화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1대 100 규칙이 되겠습니다. 빨리 명사를 찾으시고 작은 범위와 큰 범위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볼게요. 1종은 1종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수량사고요. 学会保持는 마우추가 어떤 중요한 상태나 감정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다 라는 그런 뜻이죠. 건강을 유지하다, 관계를 유지하다, 몸매를 유지하다, 냉정함, 침착함을 유지하다 뭐 이렇게 쓰이는데 앞에 学会는 배워 할 줄 알다, 터득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떤 것을 유지할 줄 알다 이 정도 선에서 해석하시면 되고 사실 또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뭇을 할 줄 알다를 빼버리고 무엇을 유지하다, 지키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명사들입니다. 옆에 봤더니 智慧,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沉默, 침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지혜는 침묵이다와 침묵은 지혜다라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대 100 규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지혜라고 하십니까? 가끔은 양보도 지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욕하는 것도, 아니면은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 빼앗는 것도. 그러니까 지혜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전문은 그냥 입 닫는 거, 이거 하나인 것 뿐이죠. 침묵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대 100 규칙으로 봤을 때 침묵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침묵 역시 지혜다. 의미를 들어도 맞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살을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뒤에는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간다 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몸매를 유지하다, 건강을 유지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침묵할 줄 아는 것,
당신이 침묵을 배워 그렇게 지켜나가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의미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의미적으로밖에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네, 역시 무엇이다? 지혜이다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지혜다. 왜냐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수량사는 시자문에서 네, 목적어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범위를 넓혀주려고요. 그래서 정답 보시면 学会保持沉默 침묵할 줄 아는 것을 익히는 것이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걸 빼고 이렇게 保持沉默 이렇게 나와도 맞는 문장입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 무엇이다? 일종의 智慧,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자문의 기본적인 1대 100 순서, 구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바로 바자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빼이자문이건 바자문이건 바도 개사전치사, 빼이도 개사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명사가 오고요. 결국 주어와 수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어부터 사실 어떤 문제든 뭐 바자문이건 빼이자문이건 뭐 뭐든지 수어부터 찾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수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왕주렌, 세 개 지금 비슷한 한자가 보여가지고 지금 눈이 막 어지러울 것 같은데 주렌은 주임으로서 바로 팀장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팀장입니다. 바가 있고요. 러가 있고요. 원지에 문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얘를 수로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수로 없는 문장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샨추에서 또 한 번 테스트 해봅시다. 샨이 보입니까? 주가 보입니까? 자, 사급에서 뭐뭐를 제외하고 뭐가 생각나세요? 주러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없앨 제자입니다. 그래서 샨추는 기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다, 없애다인데 샤는 모르겠으면 주어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의미를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 다음에 있는 명사를 샨추러 삭제했다.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라 라는 의도가 있는 문장 같아요. 정말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구조는 너무 쉽고 이건 너무 3급 때부터 배웠던 기본 구조잖아요. 이럴 때 어휘를 묻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말은 왕팀장하고 그 다음에 문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읽겠어요? 문서가 왕팀장을 삭제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처리하는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휘만 안다면 왕주렌, 왕팀장이 뭐를 원지에 문서를 샨추러 삭제해버렸습니다. 라고 쉽게 문제를 완성할 수 있는, 문장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도 제가 매번 맨 마지막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강의였는데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항상 밑에 댓글로 제가 근데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유익한 강의였어요. 재밌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강의 댓글 믿고 또 제가 아주 충실히 깊이 있게 재미있게 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또 시험 참가에 아니면 또 5급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저 또한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 보람찬 그런 강사로서의 또 삶이었겠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시험 보시는 분들은 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再见!